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범과 착오의 문제는 항상 구조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착오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도. 처음에 보셨던 교사의 착오를 잘 익히셔서 종범의 착오나 공동정범의 착오,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에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에서는 이 양쪽 초과 실행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때 판례의 태도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죠. 양쪽 초과 실행의 부분. 이 부분인데 먼저 전체적으로 보시죠. 처음부터. 공동정범 A의 죄책을 묻는 거예요. 공동정범 B의 착오가 있을 때 말입니다. 다른 공범이 착오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착오하지 아니한 공동정범에게 어떠한 죄책을 지우느냐라는 것이 착오의 문제입니다. 자, B가 실행행위를 착오했는데 양쪽 착오했습니다. 공모한 범죄보다 적게 실행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행범죄의 공동정범이 되고, 예외로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살인강도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실행범죄의 형보다 공모범죄 예비음모 형이 중한 경우 공모범죄의 예비음모와 실행범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강도를 공모했는데 절도를 했다. 그러면 강도 예비음모와 절도 공동정범의 상상적 경합이다. 교사와 똑같죠? 교사와 똑같고, 중요한 건 이 양쪽 초과 실행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교사범죄, 공모범죄죠. 공모범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이건 15조 1항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도를 공모했는데 강도를 했다. 절도의 공동정범이 된다. 중요한 게 항상 이 예외입니다. 공모범죄와 고의에 의한 실행범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강도를 공모했는데 강도 살인을 한 거예요. 고의로 살인을 한 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모자에게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초과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운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다음 페이지에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 판례로 익히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있다면 당연히 전체 범죄에 대한 고의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고요. 질적 착오, 비본질적 착오는 양쪽 착오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본질적 착오, 전혀 엉뚱한 범죄를 했다. 그러면 공모범죄의 예비음모. 강도를 공모했는데 강간을 했다. 강도 예비음모.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살인, 강도, 강간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똑같죠? 객체의 착오입니다. 갑을 살해 공모했는데 착오로 을을 살해했다.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서 발생 사실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보신 겁니다. 자, 여기서 각주 113번을 보시죠. 이 양쪽 초과 실행에서 이 예외, 초과 결과에 대한 공동정범을 지느냐의 문제는 공모범죄와 고의에 의한 실행범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을 때예요. 각주 113번. 다른 공범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실현한 경우, 예를 들면 폭행을 공모했는데 A, B, C가 폭행을 공모했는데 B가 폭행 치사를 했다. 그러면 A, C에게 폭행 치사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이거 뭐였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입니다. 즉 과실범의 공동정범 문제예요. 이거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문제로 가는 겁니다. 이 B가 결과적 가중범을 진정 결과적 가중범을 범했을 때, 이때는 과실범의 공동정범, 즉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문제로 가는 거다. 이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오의 문제는 언제 되느냐? 공모범죄와 고의에 의한 실행범죄가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 있을 때입니다. 강도를 공모했는데
강도 살인을 했다. 그러면 결과적 가중범이 된다는 건 강도 치사? 강도 치사의 공동정범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각주 113번과는 다른 내용이니까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판례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공모의 양적 초과 실행의 경우 결과가 살인이 된 거예요. 결과가. 제가 결론은 다 이렇게 맨 윗줄에 써놨습니다. 결과가 살인이 난 건데 보시죠. 가벼운 상해나 폭행을 공모했습니다. 근데 1인이 고의로 살인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상해치사나 폭행치사가 된다고 봅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수인이 가벼운 상해나 폭행 범위로 범행 중 1인이 살인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나머지 다들은 상해치사, 폭행치사 등 죄책은 면할 수 없다. 다만 살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고의의 살인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강도를 공모했습니다. 1인이 강도 살인을 했습니다. 고의에 의해서. 그럼 나머지 강도 살인의 공동정범이 되냐? 안 된다고 합니다. 강도 치사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휴대용 칼을 이용한 강도를 공모했는데 차 안에서 망보던 피고인 갑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한 피고인 을과 함께 차에 내려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병은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다른 피해자를 피고인 을이 살해, 고의로 할 것을 전혀 예상 못했다 할 수 없는 바, 예상은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상. 피고인들 모두 강도 치사죄로 의율한다. 강도 살인이 아니고 강도 치사다. 살인에 대해서는 치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을. 그러면 강도 상해를 보시죠. 결과가 살인이 아니라 상해입니다. 강도를 공모했다. 근데 1인이 강도 상해를 했다. 고의로. 나머지도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살인의 경우에는 좀 판단이 다르죠. 살인은 치사고 치사를 인정하고 상해에서는 상해, 강도 상해 그대로 고의범을 인정하였습니다. 행위자 상호 간 범죄 실행을 공모했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공모관계 이탈 못한다고 했죠.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공동정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 등이 금품 강취를 공모하고 강도를 공모하고 피고인은 집 밖에서 망보기를 했으나 다른 공모자들이 피해자 집에 침입한 후 실행에 착수 후에 이제 이탈 못합니다. 담배를 사기 위해 망을 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죄책을 진다.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에 죄책을 진다. 강도의 공모는 폭행 협박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공모를 포함한다. 그 폭행 등에 의한 상해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이유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에 있는 판례들은 다 중요합니다. 자, 준강도상해. 결과가 준강도상해가 됐어요. 강도상해나 중강도상해나 똑같죠. 합동절도를 공모했습니다. 1인이 준강도 상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준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합동절도 중에 사전에 구체적 의사 연락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 상처를 입힘으로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의 추적을 억압할 정도 것이었던 이상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갑과 을이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절도 공모. 절도를 공모. 미수에 그친 이상 을이 체포 면탈하려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할 때 비록 갑이 거기 가담치 않았지만 을 행위를 예견치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중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합동범의 경우
공범자 1인의 폭행행위, 상해 결과를 포함한 폭행행위를 다른 공범자가 예견 가능하다면 강도 상해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판례는. 근데 좀 이상하죠? 예견, 이건 과실인데 고의, 상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자, 각주 115번 보시죠. 판례는 예견 가능성이라고 표시하지만 실질적 의미는 미필적 고의라고 봄이 논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례의 문구대로는 알아두셔야죠.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단 여기서 유의하실 판례가 있습니다. 빈 가게를 털기로 한 거예요. 빈 가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사람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 이럴 계획이 없었던 거죠. 빈 가게를 털기로 절도를 공모한 거예요. 근데 1인이 갑자기 사람이 나오니까 예기치 못하게 체포 면탈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거죠. 고의로. 그럼 나머지는 예견 가능성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빈 가게를 털기로 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때는 준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그냥 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자, 공동정범 착오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공동정범 끝으로 이제 공범을 정리를 하면서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있는데 과실에 의한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 부작위에 의해서 성립하느냐, 편면적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공동정범이 성립하느냐라는 것을 이 표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과실에 의한 교사범 되나요? 안 되죠?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단 그 과실범 자체는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밑을 보시죠. 과실 자체로 인한 과실범의 정범은 성립 가능하다. 바로 불가불로 단정하지 마라. 여기서 과실이 인정 안 된다고, 과실에 의한 교사범 안 된다고 바로 무죄가 아니다. 그 과실 자체는 의한 과실범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과실범 성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수의 교사를 했어요. 즉 미수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사를 했는데 기수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갑이 을에게 살인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이 미수의 고의는 교사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미수에 그칠 것을 예견하고 교사인데 살인 기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니면 상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갑에게는 기수의 고의가 없었어요. 미수의 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주관적 요건, 방조의 주관적 요건, 이중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교사범, 방조범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실 자체는 있잖아요. 그 과실 유무에 따라서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의 정범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을은 당연히 살인 기수나 살인 미수일 것이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그러면 종범은 과실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이중고의가 필요합니다. 종범도. 간접정범 과실에 의해서 성립하나요? 안 된다는 거죠. 의사지배가 안 되니까요. 과실로 의사지배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공동정범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판례는 인정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부작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부작위로는. 종범은 가능하죠. 다른 점입니다. 교사와.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의사지배가 안 되니까 부작위에 의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안 준다. 가능한 얘기고요. 편면적 교사 가능한가요? 즉 정범이 교사받는 사실을 모른다면 교사범 안 됩니다. 편면적 교사 안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 실행 결의를 할 수 없죠. 편면적 교사로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조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방조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범이 방조받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방조됩니다. 왜냐하면 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인과관계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 실행 결의에 대한 인과관계를 요하죠. 교사행위와. 편면적 방조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간접정범은 그냥 이건 참고만 하시죠. 위법성 조각된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공동정범은 편면적 공동정범 될까요? 안 되죠. 일방의 가공 의사만 있는 거예요. 공모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상호간 의사 연락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편면적 공동정범은 안 된다. 다만 정범에 대한 어떤 정범으로서 행위 지배가 있다면 동시범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행위 지배가 없다. 협의의 공범 정도에 그친다라면 편면적 방조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죠. 보충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동정범 착오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